네, 글로벌 주요 경제 지표와 이슈, 국내 시장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B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홍순표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제조업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샌디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일단 수치가 좋지 않게 나오면서 시장에 타격을 받았는데요. 자세하게 한번 분석해보죠. 예, 사실 이번 주 최대 관심은 미국 주요 경제 지표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허리케인 샌디라든지 재정절벽 이슈가 과연 미국 경제 지표들에 반영이 될지 그 여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간밤에 공개된 ISM 제조업 지수에는 이들 모두 반영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실 허리케인 샌디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그 영향력이 단기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고 오히려 재건 수요를 유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미국 증시의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지속되고 있는 재정절벽 이슈와 관련해서는 정치권의 의견이 분분해질수록 오히려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측면이 더 많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물론 지난 대통령 선거 이후에 미국 증시는 미국 경제의 성장세 지속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면서 상당히 견조하게 추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미국 경제 성장세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강화되고 가속화되기 어려운 측면들도 많다는 점에서 미국 증시는 추가 상승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런 부분들이 ISM 제조업 지수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그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간밤 공개된 11월 ISM 제조업 지수 역시 미국 경기 가속화 가능성을 상당 부분 낮게 보는 수치를 공개를 했는데요.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11월 ISM 제조업 지수는 49.5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51.2포인트와도 거리가 있었고 전월치인 51.7포인트마저 하회하면서 3개월 만에 기준선을 다시 이탈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ISM 제조업 지수가 2개월 연속 미국 경기가 제조업 경기가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음을 시사를 했지만, 어느 정도 기준선과의 격차가 크지 않았었다는 점에서 언제든지 위축 국면으로의 재진입 가능성을 남겨둔 상황이었고, 또 앞서서 공개된 주요 제조업 지수들 자체도 사전에 좀 부진한 결과를 공개를 하면서 일단 미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좀 제한적일 수 있었습니다. 나스닥 지수 3000, S&P 500 지수 1400포인트 선을 에서 어느 정도 지지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지난달 중순에 공개된 미국의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 그리고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 각각 1개월 만에 그리고 4개월 연속 기준선을 하회하는 결과를 공개하면서 사전적으로 미국 제조업 경기가 상당히 취약한 수준에 있음을 시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일단 ISM 제조업 지수가 제조업체들의 심리를 반영하는 서베이 지수라는 측면을 고려를 한다면 미국 재정절벽과 관련된 정치권의 합의 여부가 앞으로도 상당히 좀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의회와 백악관의 재정절벽을 피하기 위한 합의가 빠르면은 오바마 대통령이 휴가를 떠나기 전인 17일, 혹은 또 올 연말까지 어떤 식으로든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현재 어느 정도 부진한 그 ISM 제조업 지수의 방향성은 다음 달 초반 정도면은 좀 더 구체적인 방향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11월 ISM 제조업 지수가 전달보다 위축된 것은 저희가 좀 감안할 수 있지만 50선을 하회했다는 점이 시장에 좀 어떻게 보면 충격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하시는가요? 일단 경기 측면에서 선행성을 갖고 있는 그 11월 ISM 제조업 지수가 3개월 만에 기준선을 하회함에 따라서 앞으로 공개될 실물 경제 지표들의 허리케인 샌디라든지 재정절벽 이슈가 좀 더 본격적으로 반영될 가능성, 이와 관련해서 미국 경제 성장세의 약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제조업 경기의 심리를 반영하고 있는 ISM 제조업 지수는 제조업 실물 경기의 회복 가능성을 현재 지지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산업 생산의 경우에는 지난 2월에 플러스 5.15%를 기록한 이후 증가세가 현저히 둔화되면서
지난 10월에 전년 동월비 기준으로 플러스 1.74%를 기록하는 등 지난 2009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증가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현재로선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산업생산 증가율에 대해서 분명한 선행성을 보여주고 있는 ISM 제조업지수가 기준선을 하회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향후 산업생산 증가율의 추가적인 둔화 가능성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ISM 제조업지수는 미국의 경기 역시 지난 2, 4분기에 저점을 통과했을 가능성도 현재 있지만 제조업 경기가 미국 경제 성장의 주된 성장 동인으로 부각되지 못함에 따른 한계성도 분명히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 2000년 이후 ISM 제조업 지수는 미국 GDP 성장률에 대해서 선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ISM 제조업 지수가 지난 6월에 36개월 만에 기준선을 하회한 이후에 다시 기준선을 만회하기도 했지만 역시 11월에 기준선을 하회함에 따라서 하회하는 이런 좀 부진한 추이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3, 4분기 GDP 성장률이 지난 2, 4분기에 플러스 2.21%를 상회하는 2.7% 전후가 되더라도 4, 4분기에는 이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을 현재로선 배제할 수 없게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미국의 4, 4분기 GDP 성장률에 대한 시장 컨센서스는 3, 4분기보다 낮은 1.7%대 전후에 모아지고 있고요. 또 내년 1, 4분기 역시 GDP 성장률의 컨센서스는 1.7% 정도에 있기 때문에 일단 미국 경제 성장세가 다시 둔화될 가능성은 ISM 제조업 지수를 통해서도 그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가 좀 더 중요한 것은 미국 제조업 등 실물 경기와 함께 증시의 향방에 있어서도 그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현재 ISM 제조업 지수가 다시 기준선을 하회했기 때문에 한미 증시가 미국 제조업을 모멘텀으로 다시 본격적인 상승의 무게를 두기는 상당 부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 ISM 제조업 지수 발표 이후에 시장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국내 시장도 어제 외부 요인에 의해서 움직였죠. 중국 제조업 지수가 좋게 나오면서 일단 강보합세로 마무리가 됐는데 앞으로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현재 시장에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되는 것, 미국의 재정절벽 이슈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ISM 제조업 지수의 부진에도 이런 부분들이 반영됐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어느 정도 궁극적으로는 협상에서의 성공 가능성 여전히 상존하고 있지만 협상 과정에서의 마찰적인 요인들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증시가 어느 한쪽으로도 방향성을 잡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현재 시점에서 재정절벽 이슈에 대한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여전히 실적 호전주 중심의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이고요. 특히 어제까지 4월 연속 매수세를 유입시킨 외국인이 상대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등 수급 측면에서도 양호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IT주를 중심으로 하는 선별적인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국내 시장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비스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홍순표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